네, 저 중간중간 2달 정도 계속 감기가 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얘기 들을 때 코를 계속 훌쩍거리거나 기침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놓고 하면 더 좋지 않나요? 네, 좋아요. 텐션이라도 마이크 놓고 어떻게 쓰나요? 아, 그냥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재작년부터 당이 발표를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가다가다 원고를 보내야 돼서 쓰다 보니까 제가 23장을 썼어요. 그게 여기 들어있어요. 이 앞에 읽어보시면 45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그 앞에 보시면 제가 왜 오일팔수로 하게 됐는가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건너뛰고요. 이런 얘기를 좀 가감히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뒤에 앉아서 보니까 선배 선생님도 굉장히 많으시고 오일팔수를 하셨던 분도 많아서 상당히 긴장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철학적 이야기를 깔아놓고 시작하면 그렇구나라고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교사는 자신의 과목을 어떤 철학, 자료, 순서, 활동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학기 초에 이런 걸 써보라고 대학 때 배웠는데요.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지금 4대생 중에 바이블로 거의 쓰고 있는 책이죠. 그 책에 보니까 신조가 깊은 강의를 마음을 태어나게 해줍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근되는 건 뭐냐면 5.18 수업을 왜 하느냐 하면서 불안해하고 미안해하고 또 내가 뭐 사회나 역사가 아닌데 하면 이런 자신감 없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정리한 다음에 5.18 수업을 전개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5.18 수업을 계획을 할 때 이 자료집 안에 들어있지만 제가 경험한 학교에서 5.18은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든 5.18이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갔다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머릿속에 다음 해 5.18 체험 이번에 또 나갑니까? 올해는 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했던 경험입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좀 재밌으면 다 아파요. 그래서 안 되겠다. 5.18 수업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야겠다. 라고 했던 것이 그때 그곳의 광주 사람이 아닌 지금 여기 광주의 이야기를 하자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부심과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교사가 놀이를 한다고 친다면요. 지금 광주의 이야기를 그때 5.18때 이랬단다가 아니지 그래서 지금 광주에 이렇단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래요? 라는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가장은 아니겠지만 오화를 차지하는 중요성은 바로 재미입니다. 재미없는 5.18 수업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질린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이렇게 조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반응이었죠. 왜 저도 국어교사거든요. 5.18을 배우니까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진행하다 보면 이게 뭔가 하고 애들이 쳐다봅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강정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이렇습니다. 실제 중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교과서 텍스트를 바꾸고 독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5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5.18 수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목은 눈부신 광주라고 달았는데요.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2009년인가요? 제가 스페인에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지리를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못해가지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가지고 저기요 여기 어디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는 뒤통수에 저희 뒤통수를 대고 한다는 말이 제 전라도에서 왔나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게 나 그래 전라도다 나 뭐 서울이다 나 부산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데 왠지 모를 이상한 창피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들한테 고3을 여러 번 했는데 원서 추천서를 서울에 추천서 써줄 때 이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쓰시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 광주는 5.18이에요. 그 아이가 뭘 했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나중에 역으로 이 아이들이 서울대 갈 만한 아이들이 원서를 받아가지고 딱 살펴본 다음에 5.18 스토리가 없다. 그러면 둘 어디 가가지고 공사활동하고 아이들이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사람들한테 나의 경험이 아닌 나는 광주여서 좋아요. 자기가 지역사회를 역경하나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수업시를 구현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을 때 그 만난 접점이 바로 5.18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눈부신 광주로 달고 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차 시 수업에서는 아이들한테 모든 수업을 하는데요. 강조하면 떠오르는 거 3가지를 써봐라 라고 수업을 했어요. 아까 잠깐 보니까 뭐 강조 아니신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요. 선생님들은 강조하면 3가지 뭘 떠올리시겠습니까? 무등산, 5.18 그러니까요. 자, 아이들은 어떻게 썼냐 모여서 수업을 하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충전은 축제 김대중. 그래 이 정도는. 근데 그 다음에 좀 재밌었던 것도 뭐냐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저희 학교 광산부 있습니다. 광산부 박광태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비엔날레가 지금 이 발에서는 안 나왔었는데 좀 많이 나오고 김성용 뭐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시작 이렇게 지역에 있는 지역사에 대해서 전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5.18을 모든 8개 모두 다 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라고 생각했더니 5.18을 유치원 때부터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랬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걸 수업하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5월 18일 당일 하루 만에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바깥에 할지라도 5.18이 이루어지는 전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광주에도 불구하고 5.18과 6.25는 같은 겁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이제 진행한 다음에 일단 이 사진을 이제 보여주죠. 이거 어디죠? 아무나 찍으세요. 어디예요? 네, 무등산입니다. 틀릴까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5.18과 무슨 관련이 있냐 그건 아니고요.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모두 다 틀린 문제를 제시하면 짜증납니다. 그래서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하자. 그래서 산을 보여주면 다 무등산, 강을 보여주면 다 광주천 이렇게 처음에 쓰거든요. 그래서 무등산인데 이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5.18, 무등산에 없는 2가지를 맞추기 게임을 합니다. 이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등산에 없는 2가지가 뭘까요? 중학생들은 진짜 웃겨요. 초등학생은 더 하겠지만 돌이 없어요. 이래요. 돌이 없겠습니다. 사람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입장으로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광주에서 놀이공원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입장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광주 사람들이 무등산은 내 집이다. 우리가 집에 가면서 돈 내고 가는 경우는 없다. 이게 훌륭한 광주 시민정신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려주는 거죠. 여기는 어딜까요? 제가 맞추시면 500원 드립니다. 황룡강. 예, 이따가 줄 서세요. 이거는 황룡강이에요. 제가 황룡강을 보여준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강입니다. 이게 황룡강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진짜요? 이렇게 멋있어요? 막 이래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게 아니고요. 언제나 편하게 인터넷 구글 이렇게 찾아서 캡처한 사진들입니다. 요거는 황룡강 친구인데요. 뭘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 천단이나 여기 수안동 그 사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극락강입니다. 맞아요. 여기 이 사진 2개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보여준 사진이 이제 범죄천 사진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성에서 시작하는 물줄기가 하나 있어. 그리고 단명에서 시작하는 물줄기가 있고 이 지점과 만나는 물줄기가 하나 있다. 이게 바로 광주천. 얘기하고요. 이 지점이 바로 광산입니다. 니네는 여기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애들이 여기서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물줄기 3개 물줄기가 만났잖아.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래서 막 지금처럼 웃고 난리예요. 말도 안 해 이러는데 그때 이제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있죠. 신창동 유물과 의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니네는 대단한 곳에 살고 있다. 우리 얘기 들려줍니다. 여기 광주가 황룡강이고 극락강이야. 이게 모여서 요상하러 가지. 근데 니네가 살고 있는 곳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하면 5.18 사건 전개로 아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곳을 낯설게 바라보는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집중합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예, 전남대학교 전문이죠. 그 다음 사진으로 이제 5.18 관련 사진으로 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여기를 이제 가린 이유는 당연히 여기 다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보통 중학생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2km 이상을 벗어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16년 동안 그렇게 살아요. 고3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그래서 여기를 보여줬을 때 맞추는 아이가 반에서 많으면 2명입니다. 그 2명은 작년에 역사 기행을 다녀왔던 동아리 애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전남대학교다. 그래서 이거는 사적 1호인데 왜 여기가 1호가 됐냐면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5.18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쟁 이야기 삘이 나니까 열심히 듣습니다, 아이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막 순서대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강의용으로 따로 만든 거고 사진은 이걸 썼지만 배열은 5.18로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YMC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네, 광주의 옛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애들한테 흥미를 잃지 않고 5.18 할까라는 것이 옹알이 되는 고민이었기 때문에 사진 제시도 야한 거 있긴 있어요. 뭐 야한 거 혹은 잔인한 거 혹은 웃긴 거 재밌는 거 옛날 사진 다 막 섞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5.18과 관련해서 야 여기가 그러면 지금은 뭐겠냐? 라고 물으면 애들 다 합니다. 그쵸? 얘기하죠. 그러면서 전남도청이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이 거의 다 맞추는 게임은 또 본인들이 다 맞으면 또 애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전남도청을 정답을 할 것인지 전라남도 도청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막 게임을 하다가 말고 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걸 물어봅니다. 왜 광주 안에 전남도청이 있었을까? 뭐 70, 몇 년인가요? 88년인가요? 네, 뭐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자기 지역의 이야기 하니까 이미 더 몰입이 되나 봐요. 얘기하는데 애들 대답은 정말 기발합니다.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광주가 전라도이 제일 크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요.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여줬던 사진 중에 이게 나오죠. 이거는 정답이 도청학 분수대예요. 어디일까요를 맞추는 게임이기 때문에 정답은 도청학 분수대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 무슨 사진이냐?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시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던지는 화두는 이거죠. 왜 광주 사람은 뭐 일만 생기면 도청학을 달려갈까? 왜 몸은 일만 있으면 거기에다 다 교통통제하고 버스로 막아버릴까? 왜 그럴까? 얘기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디입니까? 네, 광주 기독병원이죠. 아이들은 특히 광산구에 사는 아이들 이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텔레비전 화면이 작잖아요. 교실에서 나와 이러면은 광주 기독의원입니다. 대체로 애들은 광주 기독교회라고 씁니다. 여기는 병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안이 들어있는 스토리 있죠.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뒤에 보니까 배상원 선생님 쓰신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고생 전남여상 학생이었죠. 여기서 헌혈을 하고 3시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실신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면 갑자기 아이들이 소년이 집니다. 그 다음에 그 황금동 주변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여기 와서 왜 내 피는 더러운가요? 저도 헌혈을 깼어요. 라는 그 소리 있죠. 그걸 들려주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광주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스토리 중심으로 가는 거죠. 누구시죠? 네, 김남주 시인입니다. 애들이 답을 당연히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줍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 그러면 애들이 막 전혀 답을 못 잡아 이걸 처음 본 거예요. 여기를 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술먹고 이래요 애들이. 아니야 시인이야 사람이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남주 시인이 당시 5.18 때 감옥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그 감옥 수감자들한테 필기구를 안 주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남주 시인이 우육각에다가 그 꾹꾹 눌러서 뭐 시인지 뭐 돌인지 모르겠지만 눌러서 시를 썼고 그 시를 우리 사람한테 전해줬다. 그 시가 바로 종군 하나다라는 시다. 그럼 애들이 저희 김남주 광주 사람이에요. 말면서 넘어갑니다. 이거 그 전에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그 전남도청하고 기독교 병원 이야기한 다음에 이걸 바로 연결시킵니다. 왜 5.18 때 시민군은 전대병원, 조대병원이 아닌 기독병원을 상상을 옮겼을까? 지도상으로 보면 전대병원, 조대병원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의 서남대병원 자리와 광주천을 건너야 되는 기독교 병원에 옮겼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들 감 못 잡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합니다. 야 힌트! 계엄군 잠자는데 막 이런 선생님 혹시 전대병원 잠을 잤나요? 계엄군들이 그건 아니고 조대병원이 그 당시에 계엄군의 숙소였고 전대병원은 어쩌면 그 총을 쏘면 도청을 당하기 있기 때문에 가까워서 잘했을까 뭐 이런 얘기 자기들이
주고받고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인가요? 지금 제가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하는 그 현장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 이래요. 그래서 제가 힌트 줍니다. 자, 너희 혹시 5.18 영화 봤니? 봤대요. 뭘 봤을까요, 애들은? 화려한 휴가. 맞나요, 제목? 네, 그 화려한 휴가를 심지어는 6번도 봤대요. 하긴 풀어져가지고. 그러면 그래, 잘 생각해봐.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야. 자,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서 역사의 지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도청 안에서 27년 했던 말씀하신 분이야. 그럼 애들은 뭐라고 할까요? 네, 정답 안성기 맞습니다. 야, 안성기는 아니잖아. 막 이래요. 누구예요? 막 이래요. 이분은 윤상원 열사입니다. 윤상원 열사라는 말을 딱 전한 순간 광산구 애들은 막 이래요. 왜냐면 윤상원 생가가 광산구에 있습니다. 광산구 출신이야. 그럼 이제 광주 출신 얘기하다가 광산구 출신 얘기하니까 이제 더 신나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면서 뭐 영어로 내가 길어서 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볼티미어 선지 브레드 뭐 만티키 장가 있잖아요. 그분이 마지막에 윤상원 열사를 받고 그 다음에 광주에 오실 때마다 윤상원 열사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언젠가 사람들이 알 거예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어.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역사고 얘기하면 애들이 그때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진은 광산구청의 부고 사진이에요. 특히나 5.18 유공자가 관공서에 잡지 표지모델로 사용된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그럼 애들이 그때 역시 광산구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진도 보여줬어요. 이거 맞추는 게임입니다. 뭘까요? 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5.18 관련 서적입니다. 이 책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85년인가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5.18이 진행되고 직후에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초판 2만 분가가 전량 압수됐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대한 스토리는 원래 이 책은 황석영作者가 아니고 기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됐던 그 시절에 어떻게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었느냐가 이제 미스테리죠. 그래서 그거는 황석영 작가가 기록했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명이 광주에서 있었던 여러 명이 특히 이모 씨에 의해서 신혼 살림집이었던 어떤 분의 집에 들어가서 이걸 썼단다. 그런데 출간들이 무조건 잡혀가는 시대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더라도 그가 몇 년 전에 난 잡혀갔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썼고 그 당시 장객선이라는 그 소설 연재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이 작가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래 내가 쓴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다. 그러면 그때 또 물어봐요. 저 황석이도 광주 사람이죠? 막 이래요. 아무튼 계시긴 했지.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넘어갑니다. 이런 관련 이야기 했고요. 이것은 시장사진입니다. 아이들이 흥미도나 긴장도를 너무 이렇게 긴장만 시키면 애들이 피곤해요. 그 시간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것도 찾고 이러는데 이 옛날 사진 맞춰서 요거 보고도 맞추면 내가 뭐 더블 점수 준다. 게임식 수업이거든요. 맞추기. 잘못 맞추죠. 요것도 보여주고 양동시장, 개인시장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럼 다시 5.18 기념재단에서 나온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걸 빼가지고 야 지도 다시 팔아. 그럼 왜 사람들이 여기 숨었을까? 방금 사람들이 뭐 숨겨줬어요. 거기 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요. 개헌군한테 잡혀가지고 감시당할 때 못 나오면 먹을 걸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주먹밥을 여기서 만들었나요? 분식집에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그런 얘기 같이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곳이 어디냐라고 하는데 이 사진 딱 보여주면 제 인터넷 찾은 사진이 몇 개 있는데 너무 예뻐서 한 사진인데 몰라요 애들이. 근데 니네 갔던 데인데? 막 이러면 이걸 보여주면 역시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여주면 으아 이럽니다. 이거 어딥니까?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전교생이 여기 갔었어요. 그러니까 다 맞출 수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마물통을 필요 없고 정식 명칭을 써. 이걸 맞춰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예요. 사실은 저희 수업하면서 알았어요. 저도 5.18 마물통 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수안동에
살아도 다운타운에 진출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익숙한 곳이 나오면 더 흥분하죠. 와 어디요? 여기 구시청 사거리야. 그러면 또 아니에요 구구시청이에요. 주들어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지금 시청이 어디로 옮겼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맞다 막 이러고 하는데 여기가 5층과 18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건물의 철학을 담고 의미를 담은 건물로 만든 이 건물을 지으신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뭐 그런 거 다 빼고 그거만 얘기합니다. 그럼 애들이 선생님 이거 배 모양인데 왜 배 모양으로 그렸대요? 이제 그런 전문적인 걸 물어봅니다. 몰라요, 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뻥튀기듯이 다 아주 정말 상투적인 표현인데 민중의 희망의 배를 띄운다 뭐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배 모양이냐고 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섞었던 문제인데요. 요 5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맞아요. 광주예요. 그럼 애들 선생님 밀양이잖아요. 밀양이 전라도인가? 막 이러면 헷갈려 합니다. 밀양은 실제 원작이 이청준 선생님의 뭐였죠? 벌레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벌레 이야기는 사실상 5.18의 상징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들려주고 스카우트전은 오 꿈의 나라는 윤상원 열사의 영화고요. 그다음에 화려한 육아 교관이 전부 다 광주를 구경을 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건 무슨 장면일까요? 네, 26년 영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래서 이거 말하면 애들이 인터넷에 워낙 많이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 거의 다 맞춥니다. 그러면 26년이 왜 지금 다 그 인터넷에 나오지? 만화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문명의 얘기를 이용하죠. 자,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야. 스마트폰을 뺍니다. 검색에 왜 이게 자꾸 이슈가 되는지. 그럼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쓸 수 있다는 엄청난 메리트 때문에 아이들이 미친듯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자기가 26년 전문가 기자가 됩니다. 선생님 이거는요.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이런 게 나왔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딥니까? 네, 그죠? 그리고 애들이 선생님 이거 봤어요! 막 흥분해요. 그럼 요거를 떼주래요. 여기 무슨 역이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네, 그 아시아마루 푸테알레 문화의 전당인가요? 그렇게 된 이름이죠. 그런데 이걸 물어봤죠. 왜 문화의 전당 앞에 아시아라는 말이 붙어 있을까? 그리고 나서 하나의 질문이 문화의 전당은 국립일까? 아니면 시에서 만든 걸까? 애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00% 광주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국립입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죠. 야, 하고만은 여러 지역 중에서 왜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굳이 국가 광주에다 만들게 했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애들 이제 뻥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약간 뻥을 튀긴지 사실인지는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광주는 아시아의 모든 곳이 있는 곳이다. 식민지 경험이 있지. 국가건설 과정에서 겪었지. 근대화의 산업 민주주의가 다 있었던 곳이야. 이런 모두 갖춘 곳이는 광주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광주를 선택했다. 물론 그 안에 정치적으로 이거라도 좀 이런 게 됐었겠지만 이제 수업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주야. 니네가 사는 곳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광주에 대해서 좀 알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저한테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선생님, 광주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알아요? 그게 광주 사람이 광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안 배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스토리 들려주고 지금 재밌어합니다. 누구를 찾아갔고 누구한테 물어봤고 이걸 사실 부분인지 아닌지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거 넣습니다. 애들 좀 지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와 연결되는 거니까 여기 어딜까요? 광주니까. 네, 무대 경기장. 하면 떠오르는 건 뭐니? 그러면 비아보다 혜태라고 합니다. 혜태는 10번의 전쟁이란다. 10번의 게임 중에 몇 번을 승리했을까요? 그 혜태 타이거즈 시절 예전에 그 무슨 리그라고인가요? 그런 거 있었을 때 10번의 게임을 합니다. 구단들이. 근데 혜태는 몇 번을 승리했을까요? 10번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추기 게임합니다. 10번이 몇 번일까? 그러면 7번.
이래요. 10번에 그러면 안 믿어요. 진짜요. 또 검색해볼까? 막 이러면서 얘들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게임이 뭐냐면 야 혜태 선수 혹은 지금의 기아선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알았어 이렇게 합니다. 그 4명이서 손동열과 이종범을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면서 이종범이 되게 유명한 대학이 아닌 명지대인가요? 단국대를 갔죠. 단국대를 간 이유가 자신의 친구 잘 못하는 친구랑 같이 데리고 가면 내가 가겠다라고 했던 야 공대 사람 대단하지 않냐? 그러면 우와 막 이래요.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딥니까? 네, 유수경입니다. 왜 자꾸 이걸 넣냐면 이런 것들이 지금의 광주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유수경 막 이래요. 유수경 이영재 평균 몇 살일까? 추측해봐. 그러면 봐 애들 몇 살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쉽게 젊을까요? 늙을까요? 왜 그럴까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통어 관련해서 뭐 자가용 있고 없고 막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하다가 야 그럼 만약에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면 유스케어 안에 뭐가 들어오겠니? 그래서 찜질방이요, 금은방이요 막 이래요. 근데 유스케어 안에 그 서점이나 베스킨라빈스나 극장이 있는 이유가 이거 연결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2014년에 감탄으로 이제 올라온다. 이렇게 하고 이래요. 와, 땅 사야지 막 이래요. 다 팔렸어. 이러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광주를 지탱한다고 하면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두 기업이야 어딜까 하면 어딥니까? 네, 기아와 금호타이어죠. 이 얘기하면서 이제 잠깐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용산의 이야기나 쌍둥자동차로 이야기를 살짝 해주면서 요즘은 의자놀이라는 책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비교했을 때 금호타이어에서 금속노동자들 분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 금호타이어도 임금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다 임금을 모두 다 정리하고 하지 않고 임금을 좀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했던 이야기, 기타 등등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려주고 이것이 5.18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덧붙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5.18 매니아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타지에서 친구가 왔어요. 가장 광주다운 곳을 딱 한 번 소개한다면 너희는 어딜 소개할래?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왜? 뭐 오늘 모둠에서 문화해설가 한 명 추천해볼까요? 뭐 이런 게임 픽수업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블록 수업을 하는데 2시간 연강으로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5.18이고 그래서 누구실 건데요? 누구시지 않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린 자료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고 한 30장 이상의 사진인데 보여줍니다. 학교도 있고요. 아이들이 맞출 수 있는 걸 여러 가지입니다. 단 광주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눈부신 광주다. 저의 원래 목표는 뭐였냐면 5.18 수업하면 이렇게 뭐죠? 항상 맞는 5.18. 그 다음에 계기 자료로 보여줬던 영상에서 항상 슬픈 거. 아까도 잠깐 앉아있었는데 거기서 그거 틀어주잖아요. 그 영상. 눈물 나잖아요. 저는 5.18을 직접 체험한 사람도 아닌데 봐도 눈물 나요.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계속해서 이것만 봤다면 5.18 하면 이제 머리 아프고 슬프고 실패했고 전쟁에서 적고 막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지겹고 난 이거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눈부신 5.18, 즐거운 5.18로 갈 수 있을까? 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닌 지금 그리고 재미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여기 수업에서 1차 시에서 이미 저 학습 목표 달성이 되거든요. 애들이 선생님 광주 괜찮네요. 너는 광주 사람이에요. 야 너 전화 왔지? 너 어디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를 했어요. 아직 감이 안 오지? 네 괜찮아. 왜냐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거 있을 거야. 뭐냐면 만화책이야. 라고 하면서 대사를 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망원이라는 책은 1권부터 5권까지로 되어 있는 만화책입니다. 5.18 기념재단에서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이고 사실 독해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곳 서적을 받는 데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고 이걸 논수업 시간 다 읽히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없애고 뭐 할까 고민하던 차에 제 5.18 재단에 전화를 해서 책을 좀 다오 하면서 굉장히 성질을 냈어요. 왜냐면 어머니 책이 다 이렇게 재미없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상처를 안고 그걸 객관적으로 쓰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지만 굉장히 재미없어요. 그래서
달라고 했더니 고맙게도 책을 주셨어요. 근데 마무리랑 만화책을 보니까 와, 애들 보면 대박인 거예요. 완전 재밌어요. 저도 그 책 받고 밤을 새서 봤거든요. 요거는 먹히겠다 라고 생각했고 그 책을 과감하게 34세트를 주십시오. 170권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재단이 이틀 뜸을 들였을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책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수업했습니다. 그러면 본 수업 시간 앞에 보신 사진 맞추는 수업은 2차시 수업이고요. 그 다음 2차시 수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요거만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사진은 놀랍게도 쉬는 시간입니다. 아까 그 앞에 장학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막 게임하는 아이들 빨리 갔다 오자. 5.18에 마무리 이겼습니다. 한 명도 화장실 안 갑니다. 제가 그 반에 무슨 알림사항이 있어서 그걸 나가려는 선생님이 자신의 교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애들이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만화책인지 뭐든 간에. 이 깜짝 놀란 세상에 대해 도대체 뭐냐. 너도 한번 읽어봐라. 라고 이제 선생님 드린 거죠. 근데 다른 반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쟤는 만화책 봐. 막 이러면서 거기에 수업에 대한 이제 그 뭐랄까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물론 아무것도 하는 건 아니고요. 학습지, 활동지 하나 줍니다. 활동지는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상 깊은 것, 어디, 왜, 이렇게 적는 것 세 가지예요. 이거 교재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요거 안에 몇 페이지요? 56쪽부터 사례가 있습니다. 100% 제가 가공하지 않았고요. 아이들도 그대로입니다.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니, 저거 이렇게 써?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라고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면 설마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씁니다. 그래서 한 3개만 넣을까 했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2개 반 용을 제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걸 보고 써요. 그리고 제가 그 사진 설명 수업할 때 시민군의 승리나 아니면 광주의 긍정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화책에서도 발췌하는 부분이 공동체 형식, 그 다음에 시민군의 승리, 그 다음에 황창대술의 민상원 열사 연결해가지고 쓰면 많이 씁니다.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은 독서 퀴즈 시간입니다. 독서 퀴즈 때 너희가 이거 만화책이니까 이거를 이제 퀴즈대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문제를 내는데요. 이쪽 안에 제가 만든 문제가 있습니다. 고백건데 이 문제는 질 좋은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저도 선례가 없어서 아니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걸 가지고 수업한 적도 없었고 그래서 만화책 갖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자 1번 이렇게 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색에서 5.18이라고 18번까지 문제를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애들한테는 5.18이니까 18번까지 안 된다. 아니면 18까지 다 못 만들었어요, 제가. 근데 애들한테 다 하면 뻥이에요. 스토리텔링의 기본이 뻥이긴 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면 이제 문제가 딸리니까 애들한테 만들라고 합니다. 니네가 만들어. 그래서 이 모듬에서 제시한 문제를 다른 모듬이 아무도 못 맞추면 너희한테는 더블 점수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정말 세심하게 다 뒤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뒤집냐. 마무리라는 책의 뒷부분에 보면 부록이 되어 있어요. 부록인데 그 부록 부분이 그 5.18 관련 사실들이에요. 글이에요. 만약에 그것만 줬다고 아마 안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사적, 심지어 어떤 문제는 YMC하고 YWC하고 차이점 이런 거 되고요. 사적 3호는 이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맞춰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애들이 다 못 맞추면 욕을 해요. 막 그런 걸 했어. 그러면 야 이거 너무 문제가 심하다. 자 좋아. 그러면 10초 안에 찾기 시작. 그러면 딱 찾아요. 그래서 맞추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5.18 책인데 옆에 락앤 락품 있잖아요. 이게 400m짜리 락앤 락품인데 선생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170권을 어떻게 갖고 들어갑니까, 교실에? 그래서 원래 저는 독서 수업을 했던 사람이라 책을 항상 200권 정도를 갖고 들어가거든요, 교실에. 교과서실이 없어요. 그래서 철공소 같은 데 가시면 단단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식당용 카트가 있습니다. 가격은 비쌉니다. 99,000원입니다. 생각보다 비싸죠? 그거 조립을 안 해주시니까 그 사장님한테 조립해달라고 하시면 해줍니다. 거기에 단단한 걸로 구입하시면 300권 끄떡없이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권을 주고 5권을 수거할 때 분실을 어떻게 걱정되시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락앤락통 400리터면 5개가 들어가고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와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걸 딱 뚜껑 열어서 거기다 4권 놔두고 한 권 이렇게 빼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빌려줄 때도 선생님 무거운데 책만 가져가면 안 돼요. 안 돼요. 통으로 가져가. 통 딱 주고 아침 먹을 때 이렇게 김치통 같은 거 주고 이 왕호를 다른 학생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통을 많이 났어요. 그래서 게임의 방식은 그래요. 다 같이 맞추면 잘하는 애들이 하고 나머지는 무임승차잖아요. 선생님들 그걸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대표 주자를 뽑아요. 대표 주자 뽑는 방법은 머리카락 제일 긴 애, 뭐 제일 예쁜 애, 스포츠 제일 많은 애, 5.18대에서 몇 년 이상 들어본 애,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섞습니다. 뭐 하다보니 가위바위보, 마지막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하고 막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점수가 되다 보니까 가르쳐줘요. 야, 이거 모르고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 나름의 공동체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나와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을 나는 5.18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때 제 고민이 나는 국어교사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그래? 이제 사진으로 시작했으니 사진으로 끝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자. 라는 거였습니다. 5.18 기념재단에서 올해 5.18 관련 사진집을 냈다고, 교육용 사진집을 냈다고 맞나요? 그 전에는 이제 네, 아무튼 그게 모르겠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그 S24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5.18 아니면 광주 막 다 쳐봐요. 그래서 찾은 사진집이 있었습니다. 광주는 말한다. 어느 사진 기사가 본 5.18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매력을 다가왔던 게 뭐냐면 5.18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6월 함정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5.18, 부활하는 2.18, 5.18을 하려면 6월 항쟁이나 지금에까지 쫙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해낼 재주가 없었어요. 저는 국어라서 잘 몰라서, 국어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근데 이 안에는 6월 항쟁의 사진까지 쫙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다시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5.18과 비슷한 6월 항쟁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5.18 지수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뭐 3일 뒤인가요? 누가 뛰어내렸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갑자기 얘들이 수준이 그렇습니까? 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광주이라 이한열 열사의 운구차가 광주에 들어왔을 때 막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서 광주 시민들이 조정화까지 끌고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애들이 막 소름이 돋는데요. 선생님 정말 광주가 그런 곳인가요? 그렇대. 그럼 이게 말이에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다음 수업 내용인데요. 이제 광주 이야기했고 마음을 읽었고 독서 퀴즈 했습니다. 그 다음에 5.18 사진 봤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만약에 5.18의 주인공이라면 지금의 5.18의 주인공이라면 뭘 했으면 좋겠니? 그래서 작은 레드 페스타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럼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모든 토론을 하는데 소리 질러 데시벨 측정, 뭐 바디 페인팅, 뭐 전두환에게 편지 쓰기 이런 게임 같은 걸 하면 좋겠네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칠판에 붙이고 다른 모둠은 이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아이디어에 스티커 붙이기를 합니다. 마침 광산구청에서 5월 19일인가 20날에 그 신명이라는 단체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때 홍보차 이런 게 합니다. 아이 학생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 무조건 이용을 해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5.18 수업을 했는데 제가 수업시에 사진을 잘 찍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같이 전시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자신이 받는 수업이 이상한 수업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화하니까 좋다라고 하고 애들한테 말했더니 사진전을 하면 안 된답니다. 뭔가를 해야 된대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수업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실제로 수원 호수공원에서 했던 사진전입니다. 이건 저희 반 여학생이 만든 건데 그 학생의 모든 이름이 취사조였어요. 주먹밥만 만들어서 나눠주면 시민들이 와서 먹고만 가니까 안 된다. 이걸 알려야 된다. 라고 해서 본인이 만들어서 저를 깜짝 놀라겠던 거고요. 시민들이 와서 5.18 코스프레, 과학생한테 가지고 가운 돌려서 이렇게 바르고 빨아줄게 약속하고 뭐 했던 그런 겁니다. 대표 그림에 났어요. 근데 이걸 보고 다른 반 애들도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왜냐면 그 행사는 저희 반만 했거든요. 이걸 보고 다른 반 애들도 좀 우리가 하고 싶어요. 그래 좋아. 그 구멍을 보는 거죠. 교육과정에 구멍이 진짜 많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체입니다. 창체나 봉사활동, 청소시키거나 자수시키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좀 유리한 입장이에요. 이런 걸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죠. 창체할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걸 하겠다. 1반부터 10반까지 이런 걸 합니다. 이거는
이 학생 요거, 이 학생 요거 하나씩 끼고 둘이서 같이 주먹밥을 만들어야 되는 맨 처음에 빨리 만들기, 예쁘게 만들기 이런 겁니다. 개혁 어택이라는 건데요. 풍선에 전두환, 윤상은, 뭐 도청 이런 거 적어놓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을 맞추면 게임 끝. 윤상을 맞추면 한 번 더, 뭐 이런 팁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절대로 어떤 경우는 돈을 이용해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반만 유독 전 더가지고 돈을 받아야 된답니다. 왜? 그랬더니 3번에 1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돈으로 5.18 기념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그거 좋아 해봐. 그래서 88명이 해서 8,800원이 모아져서 그 8,800원을 5.18 기념재단에 보냈더니 기념재단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그 이사장님이 편지 써가지고 그래 너희 고맙지만 이래 하다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돌려받았어요. 그대로 다시 재판가 가가지고 얘기해주는 거죠. 되돌리기. 야, 5.18, 어떻게 5.18 그렇게 깨끗한 재단이에요? 그런가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 재단 측 주먹밥 손님들 하나씩 갖고 오는 거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와가지고 또 뒤에다 크게 출력해서 딱 붙여놓으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중학생 아이들은 하물며 사실 성인도 그러는데 활자 내고 매체 나오면 흥분합니다. 아이들이 와 5.18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웃긴 게 이제 뭐라고 해요? 그 수련회인가 이런 데 가가지고 놀아요. 근데 싸운 것 같아요. 그게 뭐라 했더니 지금 5.18 게임 뭔데? 저희는 시민을 이렇게 경험을 그래서 이 게임은 100% 시민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놀아야 5.18이 일상이 돼버린 거죠.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5.18 사진 따라하기. 그래서 왜 신혼부부인지 아닌지 논란이 됐던 그 사진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여자가 뒤에서 이렇게 물 뿌려준 사진 그걸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5월 27일 날 창체 프로그램입니다. 1반부터 4반인 저희 반은 방송부터가 했기 때문에 힘들어서 안 했고 쫙 해서 각 반에 10명씩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걔네들이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30명은 쫙 퍼져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갑니다. 그래서 의무로 1인당 3개씩은 체험해 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한 명이 사인해 줍니다. 너 왔어. 그래서 단체한테 냅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확인하지 않고 다 버리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노는 사람 없도록 하자. 근데 굳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했습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라인은 이거죠. 교육과정, 여기는 시험학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이거는 5.18과 관련된 키워드를 민주, 인권, 공동체, 나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든 배웠든 읽었든 그 모든 것들을 이 4가지 범주 안에 연상된 단어 써봐. 그러니까 뭐 인권은 안 매자. 왜? 시신도 인권이 있을 텐데 그냥 묻어버렸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애들이. 넣어가지고 그 다음 활동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가자. 5.18 봄인가요? 그 기념재단에서 연수했을 때 한홍구 교수가 와서 강의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5.18 정신으로 강정과 쌍둥이 애들을 안아야 합니다. 그래. 어떡해. 그걸 고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박스에 5.18 관련된 키워드 넣었다면 이 키워드와 관련된 지금의 문제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민주 연결해서 언론 탄압 연결해서 MBC 파업 이렇게 써낸 거예요. 이렇게 써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도 중3에서 가능한 건 저희 반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저희 반은 지금까지 이런 관련 사회서적을 중학교 3학년 때 단원본 서적으로 해서 거의 그때 5월 말이었나요? 6번씩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막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제주도 4.3 이야기도 많이 다루고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칸에 5.18과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니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아이디어는 5.18 기념재단에 나오는 교과서 안에 보면 사회활동 참여하기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걸 그냥 베낀 거예요. 여기 너희 한번 써봐. 단 실현 가능한 거죠.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 쫙 하고 또 스티커 붙이려 합니다. 정말 실현 가능하고 멋진 거면 선생님이 고맙게 라고 얘기했죠. 저희 반에서 1등한 팀은 그 성소수자 인권과 연결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홍석천을 불러서 강연을 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1등은 받았지만 내가 실현시킬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등 팀이 뭐냐면
제가 동아리를 하는데 그 동아리가 상상마당이라는 동아리인데요. 여성인권, 일본군 이양과 관련된 걸 테마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팀이 5.18이나 일본군 위안부나 교과서에 많이 있지만 소개되지 않는다, 수명이 나오지 않는다, 기타 등등의 이야기로 공통점을 찾고 그와 관련해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5.18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시기상으로 위안부 문제가 앞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그 26년간 할머니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수시위와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 모습은 공통이다라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팀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이제 수업실 이렇게 건방진 자세로 수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애들 입에서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방송파업, 촛불시, 공무원 비리, 제노사이드, 인차별, 사랑의 빵. 사랑의 빵 학기 초에 나눠주잖아요. 근데 애들이 막 찢어요. 본인의 저금통을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5.18 출연의 광주 사람으로서 공동체 정신과 위배된다 라고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빵을 좀 제대로 걷자라고 애들이 나오는 거죠.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정말 감동적인 사례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5.18에서 개헌군이 광주 시민을 구타하는 장면 사진 하나, 그 다음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학교폭력 사진 하나, 마지막 멘트, 당신은 지금 혹시 개헌군입니까? 이거를 두고 서 있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아이들 요거를 두고 서 있도록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진짜 놀라운 애들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팀이 일본군 위안부와 연결했던 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글을 썼는데 글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광산구청에 얘기하다가 보냈어요. 좀 실어주라 라고 했더니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에서 이 학생의 그 오고료를 상당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이 오고료를 8월 1일 일본군 위안부 시위에 올라가서 자유발언을 하면서 그것을 100% 나비 기금으로 기탁을 합니다.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제목이 나는 전라도 광주에서 왔다로 시작합니다. 5.18 수업을 했고 이제 5.18 정신으로 위안부 문제까지 안을 수 있는 저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5.18 이야기를 뻥쳐서 100번 얘기합니다. 이때 한 정대협 추산 한 700명 정도 와 있었던 때거든요. 이렇게 하죠. 12시간짜리 수업이에요. 그걸 1시간 동안 미친듯이 지금 제가 숨도 안 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수업을 끝내고 보니, 못하네요. 끝내고 보니, 첫 번째, 들은 고민들입니다. 수학적 진실. 이게 뭐냐. 요 안에, 원고 안에도 들어있는 내용인데, 5.18 인터뷰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5.18 당사자는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역사 선생님이 시켰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했어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경상도 분이세요. 엄마 5.18 때 뭐 하셨어요? 집에 있었대요. 사람이 죽어 나다까지는데 도청을 나가볼 생각이 안 났어요? 야 사람이 죽어 나다까지는데 뭔 도청을 나가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 광주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광주 시민이 모두가 하나 돼서 다 같이 5.18을 치러냈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를 수학적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이제 무서운 사람도 있었겠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겠고 꼭 굳이 광주 사람이 아니고 동사로 사람이 또 입니까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이것을 제가 포기했어요. 이 수업을. 근데 이제는 깨달았죠. 참여하는 자와 관찰만 맞나? 참여자가 있다면 그 중간에 룰을 주거나 숨겨주거나 종밥을 주거나 아니면 그 광주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지 않았던 그것이 전체적인 광주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포용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고요. 그다음에 제 수업의 특징이 제가 국어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학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학과 연결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김남주의 시인도 마찬가지고요. 소설도 그렇고 그걸 이제 차후 저의 그 지도학 개발할 때 들어갈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보편성의 강조인데 얼마 전에 5.18 기념재단에서 왕을 평가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만화 전문가 분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왕월이나 만화책은 상당히 재미있지만 광주성이 좀 없다. 이 이야기를 뭐 이라크인가? 어쨌든 다른 데 가서도 해도 있을 법한 이야기지 않냐? 라는 것을 몇 가지 단점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들으면서 대체라 그렇군요 라고 했는데 제변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5.18이다. 광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되면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 그게 바로 5.18인데 예를 들어서 5월의 노래 아시나요?
파리 아니 프랑스에서 제가 지금 목이 아닌 노래를 불러드리기가 좀 아깝네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프랑스 노래예요. 근데 5.18 진상규명과 규명이 맞물리면서 참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가 개사돼서 광주에서 불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파리일까? 라고 얘들한테 던져줬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중학교 이상이나 아니면 그걸 수업을 받는 사람들은 파리 코민과 연결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주청하던 거하고 광주에서 지냈던 거하고 연결고리가 있다. 이거는 광주에서 일어났지만 파리 혁명이 파리의 이야기가 아니듯이 5.18이 광주에서 일어나서 5.18이 광주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복수에서 연결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를 밤 12시에 보았다 그래가지고 그런 시 있어요. 그게 스페인 내전에서 나오는 그 시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흑덕이에 나있는 시의 산물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두 개 연결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5.18 직후 나오는 홍성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파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중국의 루신의 파나 운동과 연결해서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5.18이 단지 광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중학생에 짧은 거죠. 이해할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5.18 기념재단에 제가 사과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전화해가지고 굉장히 터져버렸습니다. 뭐냐고 재미없는 거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 수업 자료를 5.18 재단에서 높다 생각했는데 참 미친만 원이었어요. 5.18 기념재단은 원천 소스를 갖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것을 자신들이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맞춰서 강화할 의무와 권리와 책임은 교사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맨날 없다고만 한 거예요. 그럼 없으면 못 가르치겠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근데 수업을 이제 끝내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강구입니다. 무릎팍도사인데요. 5.18 수업에 대해서 그 전에 연수장에서 저녁에 이야기할 때 선생님들 갖는 두려움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5.18을 객관적으로 가르치냐. 근데 제가 아주 싸가지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5.18을 왜 객관적으로 가르칩니까? 5.18을 객관적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담론이 필요 없다고 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은 뭐냐면 5.18 수업을 하고 있거나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되지 말고 그냥 자기 스타일로 하세요. 그래도 답은 나와요. 그냥 하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